그럼 고시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우리가 내담자들을 보통 직업세계로 안내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직업세계라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으로 어느 작은 회사에 어느 직무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거시적인 변화 속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짚어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맥락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경제적인 환경의 메가 트렌드예요. 이 메가 트렌드라는 것은 우리가 내 개인과 다르게 역사, 사회, 경제,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 메가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제력이잖아요. 산업 환경의 이제 변화라는 거예요. 인간이 사실은 모두 유목민이란 말이에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 추위예요. 추위를부터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가다가 인간이 이제 풀을 그죠? 이제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풀 중에서도 밀이라는 걸 제외를 하면서 내가 이제 국가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자연재해라는 게 통제할 수 없는 게 부분이 많아요. 지금 자연재해는 5배 이상 많아졌지만 유죄는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사망 사고는 더 줄었어요. 예측하고 우리가 대비를 많이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종교예요. 종교의 비판을 하는 거예요. 비가 어떻게 하면 안 내릴 수 있을까? 내리도록 만들 수 있을까? 난 이런 다양한 부분을 가지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렇게 했었죠. 신분 제도가 다양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민주주의로부터 벗어난 지가 불과 몇백 년이 안 되고 한국은 100년도 안 되는 역사예요. 거기에다가 영국의 여러분 아시죠? 산업혁명. 이때 성실한 일만 하면 먹고 사는 게 전혀 지장이 없는 지금 세대하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부분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죠. 노력을 가장 싫어합니다. 요즘 세대가. 그 다음에 이제 스펙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우리 세대 때 스펙인데요. 이때가 말했던 스펙하고 지금 말하는 스펙이 다르죠. 지금은 지역 구종 세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고졸이냐 2년제냐 4년제냐 석사냐 박사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20%씩 차이가 났어요. 연봉에. 그래서 잘 살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같은 학과를 졸업해도 연봉이 2배가 차이 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부분에서 복잡하게 일어나죠. 이때는 그래서 정보를 빨리 취득한 사람들이 굉장히 사실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정보를 취득한 사람들이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들을 이제 모든 개인들이 정보를 취득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파헤치고 그것을 가지고 공개를 하고 해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식혁명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이제 저는 채용 담당자로 이제 삼성전자, 국민은행, 신한투자금융, YTN, SBS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스펙을 했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언론이나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말할 수 없는 조건들을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 5개 계약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빼주세요 라고 한다든가 성별이 여성이 많으면 바꿔주세요. 성별을 남성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세하게 제가 이제 채용 총괄 책임자거든요. 아웃소싱에서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저는 기업을 위해서 일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고 개인을 위해서 이 평생을 일을 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나오게 되었죠. 예, 그랬던 기업들조차도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삼성그룹에 제가 강의 나갈 때도 보면 신입사원들 출석부를 주면 여기에 이제 개인정보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어느 학교, 어느 전공 무엇이고, 학점은 어떻게 되고, 자격증은 무엇이고,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학점수까지 싹 다 나와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30이 넘는 경우에는 과거에는 불가능했어요. 근데 대기업에 입사가 가능합니다. 물론 좀 영악한 부분이 있어요. 경력을 쌓아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쭉쭉 하는 거죠. 자기들이 이런 부분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익이 없는 친구들이 있고 토익이 있어도 점수가 말도 안 되는 600점대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역량 중심의 채용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한 70%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바뀌었고 2016년도 이후에 이제 4차 산업혁명 모든 강의에 4차 산업혁명
코로나에 따른 지금 상담 전략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전 국민을 싸대기를 한대 4차 산업혁명에 싸대기를 한 대씩 쳤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얼얼하게 한 대씩 맞아서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초토화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환경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적응하지 못하고 기존에 그대로 살아가다가 무너지는 케이스를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이 향후 5년에서 10년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 취업 경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20대가 가장 어렵거든요. 이 시기가 이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이제 압도적으로 우월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가느냐 뒤로 밀리느냐가 너무너무 사실 중대하게 위기의 시기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경제 환경의 변화인데요. 1953년도 처음에 우리가 GDP 기록했을 때 67달러. 근데 2017년도에 3만 달러는 돌파합니다. 트럼프가 그죠? 한국같이 잘 사는 선진국이 왜 이렇게 방위비를 안 올려주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 전 국민이 트럼프야,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야. 다들 외쳤거든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맞습니다. 트럼프는 정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방위비 돈 내기 싫어가지고. 물론 터놓는 방위비를 요구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었지만 분명히 선진국입니다. 이 선진국에 이제 대신 이제 초입에 있는 거죠. 이걸 도와야 하느냐 이런 중요한 기로에 있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경제 환경이고 경제 환경이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벌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달라졌다는 거죠. 돈을 버는 수단들이 굉장히 이제 달라진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규모도 이미 대한민국이 10대로 올라왔죠. 독일이 이번에 일본을 추월해서 세계 3대 강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또 인도가 세계 3대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도 정말 잘하면 외국 중에서는 세계 3대 강국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예측들도 있거든요. 물론 잘못하면 뒤처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자연환경의 변화입니다. 갑자기 덥다가 춥다가 스콜송 폭우 이게 우기가 이번에 와서 장마가 아니라 그렇죠. 열대 기후 같은 느낌들이 또 오죠. 이런 부분들이 전 부분에서 다 영향이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도 중국설도 있고 브라질설도 있거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국가 주도로 사실 산불을 냅니다. 자기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지만 16,000건의 산불을 내서 왜 산불을 내느냐면 일일이 아마존의 나무를 다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불을 다 질러버리고 거기를 뭐 하느냐면 옥수수 농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 사료, 돼지고기 사료, 닭고기 사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욕을 하면 막 욕을 했고 놀려요. 그 사람들은, 브라질 사람들은 너네들이 고기를, 육고기를 제일 많이 먹잖아. 이렇게 놀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구의 호파들이 이제 사라지는, 그죠? 공기가 이상한 산소를 배출해버리고 산소를 배출해버리지 않으면서 이제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코로나 또 이후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사실 믿기지 않는 사망자 숫자들도 700만 명. 그것도 이게 집계하다가 집계하기 더 이상 싫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아무도 안 볼 거예요. 괜찮고.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한 것도 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뭘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끔찍한 부분이 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상기후 행동, 기후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은 4인 가족이 1년 동안 버린 쓰레기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 양보다 더 많죠. 더 좋죠. 더 좋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일회용 모든 것들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푼데리 같은 친구들도 그렇죠.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촉구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이 그린 워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만 친환경인 듯한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도록 진짜 쉽게 그리고 진하게 힙하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정말로 그런 필환경 정책을 내부적으로 적용하고 있느냐를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의식 있는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벨 하는 것도 뜯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 재질을 가지고 회사 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옷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기업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ESG 경영을 하는 거예요. 친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대기업들이 환경과 관련한 부분의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또 지배 구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큰 것 중에 하나가 오뚜기 같은 기업이죠, 그죠? 그래서 최대한 모든 청소부까지도 모두 정규직으로 이렇게 다 채용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맛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자랑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죠. 있습니다. 원래는 before Christ, after Christ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문화 그리고 우리의 생각, 만남 모든 부분들이 바뀌게 되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경제라고 해서 New Normal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있는데요. 저도 어머니가 치매가 너무 좀 심하셔가지고 한 5분 정도를 기억을 못 하세요. 그래서 매주 가는데요. 오늘도 이제 아침에 갔다가 이렇게 왔었는데요. 그리고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났어요. 계속해서 이제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아직도 이제 남아있긴 한데요. 근데 문제는 끝나고 나도 과연 이게 수혜를 누가 받고 있느냐라고 하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코 더 좋아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나마 직장인들 많이 못 느껴요. 근데 바깥에 이제 가버리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자영업자예요. 이 방송 보신 분 계세요? 버티거나 포기하거나 정말 가슴이 쓰라려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자영업자거든요. 자영업자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예를 들어서 강남에도요. 여러분 6시 되면 땡 하고 퇴근해요. 그러면 쭉 다 빠져나가요. 회식이라는 게 없어요. 회식이라는 게 없고 예전엔 1차, 2차, 3차, 4차, 5차를 간단 말이에요. 해뜰 때까지. 그런 일이 없어요. 거의 다. 1차하고 끝나고 올해가도 9시, 10시면 모두 식당 문이 다 닫는 거예요. 미용실도 안 되고요. 예전에는 기분 심리적으로 한번 리프레시 한다라고 이용을 했다면 요즘은 절대 필요할 때는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모든 부분을 바뀌었는데 이 중에 가장 이제 마음 아팠던 분이 대구에서 이제 고깃집을 하셨던 분인데 엄청 장사가 잘 됐던 화랑이었는데 손님이 이제 집합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정부 저리대출 이런 것을 응대하러 갔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1,000만 원 받다가 나중에 2,000만 원 받다가 나중에 받다 보니까 코로나 끝나면 괜찮겠지 하고 견뎠는데 결국은 끝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만 지금 3억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자영업자 평균이 지금 166만 원이에요. 자영업자가 평균이. 그러니까 최저시급을 못 받아요. 최저시급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빚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너무 많은 거예요. 또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면서 또 한편으로 동대문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한 자영업자들 이야기 나왔는데요. 너무 안타까우면서 또 마음속 또 한편으로 정말 잘 되는 자영업자들이 있거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못했어요. 트렌드를 못 읽었어요. 그냥 끝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실수고 배착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회복이 일어나도 아시겠지만 지식 노동자나 부유층이나 부유한 국가나 부유한 기업들은 더 잘 돼요. 준비가 되는 곳들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인 지금 추이예요. 이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네,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디지털 기업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잘 돼 있는 기업들하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현격하게 생활력 그리고 생존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거 사진 꼭 찍어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변화가 있다면 이런 산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인간 수명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은 지금
0.78명 놓는다라고 하잖아요. 단순한 계산식을 하면 이 250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저기 4단계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0.78, 0.78 이런 식으로 계속 내리면 2500년도 후에는 대한민국 사람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여러분 4단계 잘못된 부분 알죠? 빠지시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 부분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젊은 분이지만 저보다 자산도 엄청나게 많은 사업가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 코로나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주 5일째로 이제 마스크 이렇게 했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이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마스크 공장을 한 5군데를 간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6군데를 가고 나서 마스크 공장마다 만드는 방식이나 재질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보니까 이 마스크에 걸려 있는 이제 끈이 4개가 있잖아요. 이 끈에 있는 게 특수 본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일반 본드가 되면 그냥 그대로 나왔는데 그게 500본드에서 나오는 특수 본드였어요. 그래서 이 회사 주식을 이제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서 이 주식을 산 거예요. 근데 이 주식이 그 당시 3,000원이었었는데 주가가 4배 가량 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다 투자해가지고 했었는데요. 빚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게 뭐야? 하고 날마다 마스크도 없고 말이야. 이렇게 꼴통하게 이제 집 앞에 한다고 전부 다 꼴통하게 욕만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누군가는 돈을 벌더라는 거야. 누군가는 돈을 벌고 거기에서 성공하는 기업은 어디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